안녕하세요. 뉴저지 부동산 쌤 리얼터 리차드 최입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처럼 아이들이 성장해 독립하고 나면 부분만 남은 큰 집이 어느 순간 조금은 넓게 또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선택이 바로 다운사이징이죠. 하지만 실제로 다운사이징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과정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생각보다 큰 심리적 변화와 결단을 동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정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운사이징은 집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한 시대를 정리하고 인생의 다음 챕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감정적인 이야기는 잠시 내려두고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다운사이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준비하면 은퇴 자금을 확보하고 매달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계획 없이 진행하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는 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운사이징의 분명한 장점, 많은 분들이 놓치는 숨겨진 비용,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세금과 상속 전략까지 핵심만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운사이징의 분명한 장점부터 볼까요? 첫 번째, 집에 묶인 돈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겠죠. 오랫동안 산 집일수록 에퀴리, 그러니까 집값 차익이 꽤 쌓여 있죠. 이 돈으로 남아있는 모기지를 정리할 수도 있고 은퇴 자금으로 쓰거나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두 번째, 매달 나가는 돈이 줄어듭니다. 집이 작아지면 보통 재산세, 보험료, 전기, 가스 같은 공과금이 함께 줄어듭니다. 매달 고정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은퇴 후에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주죠. 세 번째, 집 관리 스트레스가 확 줄어요. 큰 집은 늘 고칠 게 생깁니다. 작은 집, 특히 콘도나 시니어 커뮤니티로 가면 외부 관리나 공용시설은 관리비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갑자기 수리비 폭탄 맞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집을 팔 때 처음 구입했을 때의 가격과 판매가와의 차액이 싱글은 25만 달러, 부부는 50만 달러까지는 양도소득세, 즉 캐피탈 게인 텍스 없이 집을 팔 수 있습니다. 이 한도 안에서 정리하면 세금 부담 없이 현금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집을 줄이면 돈이 남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첫 번째, 새 집에는 새 물건이 따라옵니다. 새 집으로 들어가면 뭔가 바꿔줘야 할 것들이 자꾸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작은 집에 맞는 가구는 의외로 더 비싸고요.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다시 사는 경우도 많고요. 소파 하나 바꾸다 보면 커튼, 러그, 조명까지 줄줄이 바뀌는 경우도 흔하죠. 있던 곳에서 가져가면 되겠지가 실제로는 잘 안 돼요. 두 번째, 이사하면서 생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사비는 견적보다 비싸지는 경우도 많고 잠깐만 쓰려고 빌린 스토리지가 몇 년씩 나가는 돈 먹는 하마가 되기도 합니다. 급하게 정리하다가 팔 수 있었던 물건을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작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서 콘도를 많이 선택들을 하는데, 자, 세 번째, HOA와 관리비를 무시할 수 없죠. 집은 작아졌는데 HOA가 매달 $500, $700, $1000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게다가 갑자기 나오는 특별 부과금, 어세스먼트는 은퇴 후에 고정 수입에는 꽤 부담이 됩니다. 네 번째, 새 집도 결국 손볼 게 있습니다. 문이 잘 안 닫히거나 배관에 물이 새고 소음이 심해서 방음 공사가 필요하기도 하고, 나중을 대비해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공사 등등등. 새 집이니까 괜찮겠지는 한 반쯤만 맞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관계 네트워크 비용. 이건 숫자로 잘 안 보이지만 있을 수도 있죠. 예전 동네에서는 이웃이 도와주던 일이나 친구가 해주던 작은 도움이 이사 후에는 핸디맨, 배달 서비스, 교통비로 자잘한 비용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집값이 순식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래 산 집일수록 집값 차익이 25만 달러, 50만 달러를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는 초과분에 세금이 붙는데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데요. 지금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 여기서 상속 전략을 생각해 봐야죠. 집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면 자녀는 상속 시점의 집값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합니다. 이걸 스텝업 인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팔면 세금 많이 내야 하는 집이라면 차라리 유지하다가 상속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세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부모 사후에 집 정리라든지 물건 정리, 매도 과정, 이 모든 부담이 자녀에게 넘어가요. 금전적인 유산이 정서적, 물리적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다운사이징은 집 크기 문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봐야죠. 집값 차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사 비용, 새 가구, HOA, 세금까지 다 합쳐서 넓게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운사이징이 정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집에 그대로 사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실제 숫자로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죠. 뉴저지의 약 120만 달러짜리 하우스를 기준으로 볼게요. 현재 거주 중인 단독주택의 월 고정비를 보면 재산세가 1,500달러, 보험료가 250달러, 전기, 가스, 수도 및 기본적인 관리 비용이 약 600달러 수준으로 매달 총 2,350달러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반면 다운사이징 이후 콘도로 이동할 경우 재산세는 월 833달러로 크게 줄어들고 대신 HOA 비용으로 월 600달러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보험료 약 180달러, 유틸리티 비용 약 300달러를 더하면 월 고정비 총액은 약 1913달러 수준입니다. 이를 비교하면 다운사이징 이후 매달 약 437달러의 고정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데 단순히 숫자로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5244달러를 절약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돈은 투자 수익처럼 불안한 돈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확정 비용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다운사이징 전략은 집을 줄여서 불편해지는 선택이 아니라 매달 현금 흐름을 가볍게 만들어서 삶의 압박을 줄이는 선택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숫자로도 성공한 사례이고 HOA가 있지만 재산세 절감 효과가 더 크네요. 현금 확보와 월 지출 감소도 동시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죠. HOA가 900달러 이상인 경우, 다운사이징 집도 고급 지역인 경우, 또 싱글 파일링 또는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또 새 집에 모기지를 쓰는 경우, 이때는 집은 줄었는데 돈은 안 남는 결과도 충분히 나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식들과 오래 살았던 집을 팔고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이제 정말 홀가분하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은 모든 분들에게 공통입니다. 감정과 숫자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후회 없는 다운사이징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저지 부동산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